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커 컴포즈와 수업 모드 오케스트레이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한 개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여러 컨테이너로 다시 여러 서버를 묶은 클러스터까지 나아갑니다. 복잡한 명령보다 큰 그림으로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갈 길을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도커 기초입니다. 이미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알고 보면 격리된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세 번째는 도커 컴포즈로 여러 컨테이너를 한 파일로 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 여러 서버를 아우르는 수업 모드까지 나아갑니다. 자세한 목차는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가장 기본인 도커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파트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한 번 만든 이미지를 어디서나 똑같이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요리로 치면 한 번 정해둔 똑같은 밀키트를 어느 주방에서 데워도 같은 맛이 나는 셈입니다. 지금부터 이미지, 레이어, 빌드, 그리고 도커 허브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도커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도커는 앱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짐을 하나의 표준 상자로 묶어줍니다. 그 상자를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이사할 때 짐을 규격 상자에 담으면 어느 집으로 옮겨도 그대로 풀 수 있습니다. 도커도 똑같습니다. 어디서 실행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이 도커를 떠받치는 기둥은 둘입니다. 하나는 격리입니다. 네임스페이스로 보이는 범위를 나누고 C그룹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을 제한합니다. 다른 하나는 빌드, ship, run입니다. 만들고, 옮기고, 실행하는 한 흐름입니다. 덕분에 개발과 이동, 실행이 모두 빨라집니다. 이어서 이미지의 정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읽기 전용 레이어를 차곡차곡 쌓아 만든 것입니다. 투명 필름을 여러 장 겹쳐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각 레이어가 그 필름 한 장입니다. 이때 아래쪽 공통 레이어는 여러 이미지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가볍고 옮길 때도 빠릅니다.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필름은 그대로 두고 달라진 부분만 새 필름 한 장에 적습니다. 이것을 copy on write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레이어가 실제로 어떻게 쌓이는지 빌드 과정을 보겠습니다. 빌드는 한마디로 한 장 더 쌓기입니다. 도커 파일이라는 설명서에 바탕이 될 이미지와 바꿀 내용을 적습니다. 그 뒤 빌드 하면 명령 한 줄마다 새 레이어가 한 장씩 얹힙니다. 화면 예시는 알파인이라는 가벼운 바탕 위에 인사말을 출력하는 명령을 한 장 얹었습니다. 그렇게 새 이미지 하나가 완성됩니다. 레고 블록을 한 칸 더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는 그대로 두고 맨 위에만 한 칸을 더합니다. 이번에는 만든 이미지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보겠습니다. 도커 허브 이야기입니다. 도커 허브는 이미지를 모아두는 공개 창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지를 즉 내려받아 실행합니다. 이때 통째로 받지 않습니다. 레이어 단위로 나눠받고 이미 가진 레이어는 건너뜹니다. 영화를 볼 때 이미 받아둔 부분은 다시 받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훨씬 빠릅니다. 다 받은 뒤에는 다이제스트라는 지문으로 파일이 멀쩡한지 확인합니다. SHA256이라는 방식으로 중간에 어긋난 곳이 없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컨테이너의 속입니다. 이 파트의 핵심도 한 문장입니다. 컨테이너는 가상 머신이 아니라 격리된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무거운 컴퓨터를 통째로 한 대 더 켜는 게 아니라 방에 칸막이 하나를 세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네임스페이스와 C그룹,
그리고 도커 엔진의 구조를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의 정체를 한마디로 하면 격리된 프로세스입니다. 가상 머신처럼 운영체제를 통째로 띄우지 않습니다. 리눅스 커널의 두 기능으로 프로세스 하나만 깔끔하게 가둡니다. 첫째는 네임스페이스로 보이는 범위를 나눕니다. 프로세스 번호도, 파일도, 네트워크도 각자 자기 것만 보게 합니다. 사무실에 칸막이를 쳐서 옆자리가 안 보이게 하는 셈입니다. 둘째는 C그룹으로 쓸 수 있는 양을 제한합니다. 한 컨테이너가 자원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그 자체가 아니라 컨테이너를 만들고 다루는 도구입니다. 격리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두 가지 예로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예가 PID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같은 프로그램 하나가 호스트 입장에서는 PID 7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안에서는 PID 1번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람이 회사에서는 사원번호 7번이지만 자기 동호회에 가면 1번 회원인 것과 같습니다. 보는 자리에 따라 번호가 새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파일 격리입니다. 컨테이너마다 자기만의 뿌리 폴더를 가져 남의 파일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C루트라는 기법으로 각자의 영역을 따로 떼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격리를 누가 실제로 만들까요? 도커 엔진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도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차례차례 내려갑니다. 맨 위에서 도커D가 REST API로 요청을 받습니다. 그 아래 컨테이너 D가 이미지와 네트워크를 챙깁니다. 다시 그 아래 심을 거쳐 마지막으로 런C가 진짜 컨테이너를 만듭니다. 식당으로 치면 손님 주문을 받는 직원, 주방을 총괄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요리하는 요리사로 역할이 나뉜 것과 같습니다. 이 각 단계는 CNCF와 OCI라는 업계 표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컨테이너 한 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루는 도커 컴포즈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파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실행 명령을 여러 번 칠 필요 없이 앱 전체를 한 번에 띄운다는 것입니다. 악보 한 장만 펼치면 여러 악기가 동시에 연주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컨테이너를 야물 한 파일로 묶는 방법과 네트워크와 볼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커 컴포즈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컴포즈는 여러 컨테이너로 이뤄진 앱을 야물 파일 하나로 정해두고 한 번에 띄우는 도구입니다. 핵심은 명령을 서비스마다 따로 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메뉴를 하나씩 외쳐 주문하는 대신 미리 적어둔 코스 주문서를 한 장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 파일에 적어두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그대로 다시 쓸 수 있고 누가 봐도 구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파일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컴포즈 파일의 뼈대는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 서비스는 띄울 컨테이너들을 적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쓸지, 몇 개를 띄울지, 어떤 포트를 열지를 정합니다. 둘째 네트워크는 서비스들이 붙을 통신망을 정합니다. 같은 방에 있으면 이름만으로 서로를 찾습니다. 셋째 볼륨은 데이터를 담아둘 창고입니다. 컨테이너가 사라져도 남겨야 할 자료를 여기에 보관합니다. 집을 지을 때 방 배치도, 전기 배선도, 그리고 창고를 따로 그려두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추상적인 설명을 실제 앱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스토돈이라는 서비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진짜 서비스는 컨테이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스토돈만 해도 여럿이 모여 돌아갑니다. 손님을 맞는 엔진X, 자료를 보관하는 포스트그레스, 자주 쓰는 값을 빠르게 내주는 레디스, 메일을 보내는 SMTP가 함께 일합니다. 식당이 홀과 주방,
창고와 계산대가 모여 한 가게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바깥 손님은 80번 또는 443번 포트로 들어옵니다. 그 안쪽에서는 서비스들이 서로 이름을 불러가며 협력합니다. 이 전체를 컴포즈가 한 단위로 묶어 관리합니다. 방금 네트워크 이야기가 나왔으니 도커 네트워크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논, 호스트, 브릿지. 이 3가지가 있고 격리와 성능 사이의 균형이 저마다 다릅니다. 첫째, 논은 통신망이 아예 없는 방식입니다. 바깥과 완전히 끊긴 독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호스트는 호스트의 통신망을 그대로 같이 씁니다. 빠르지만 칸막이가 약해 보안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셋째, 브릿지가 기본값입니다. 가운데 다리를 하나 놓고 컨테이너들을 그 다리에 연결해 안전하게 오가게 합니다. 아파트로 치면 외부 출입을 막은 집, 대문을 활짝 연 집, 그리고 공용 복도로 드나드는 집의 차이입니다. 님 네트워크가 하나일 때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개를 함께 씁니다. 컨테이너는 여러 통신망에 동시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외부 컨테이너는 바깥용 망과 안쪽용 망에 모두 걸쳐 있습니다. 바깥 손님은 밖돼, 민감한 안쪽 자루는 따로 지키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보안이 한결 좋아집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서비스 찾기입니다. 같은 망 안에서는 복잡한 주소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비스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전화번호 대신 이름만 부르면 바로 연결되는 사내 전화와 같습니다. 3번째 파트의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지키는지 보겠습니다. 컨테이너가 새로 쓰는 내용은 맨 위에 얹힌 한 겹에만 남습니다. Copy on write, 즉 달라진 부분만 따로 적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컨테이너가 사라지면 그 한 겹도 같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호텔 방에서 메모지에 적어둔 글씨가 퇴실하면 청소와 함께 지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남겨야 할 자료는 볼륨이라는 별도 창고로 빼둡니다. 볼륨에 담아두면 컨테이너가 사라져도 자료는 그대로 남고 다른 컨테이너와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큰 그림입니다. 4번째 파트, 오케스트레이션과 수업 모드입니다. 이 파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원하는 상태를 선언하면 클러스터가 알아서 그 상태로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23도라고 정해둡니다. 그러면 기계가 알아서 켜고 끄며 그 온도를 지킵니다. 지금부터 이 선언형 방식과 수업 모드, 그리고 라우팅 메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은 여러 서버를 가로질러 앱을 늘리고 줄이는 일입니다. 설정 파일로 원하는 모습을 정해두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줍니다. 대표 도구로는 쿠버네티스, 도커 수업 모드, 노마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선언형이라는 발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하는 상태를 말할 뿐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지금 상태와 비교해 알아서 그쪽으로 맞춰갑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만 찍습니다.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다시 잡아줍니다. 이번에는 도커가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수엄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2가지가 있어 먼저 구분하겠습니다. 왼쪽의 옛 수엄은 부품을 따로따로 깔아야 했습니다. 관리자와 일구는 물론 정보를 보관하는 KVS라는 저장소까지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오른쪽 수업 모드는 다릅니다. 도커 1.12 버전부터 클러스터 기능이 도커 엔진 안에 처음부터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수기와 냉장고를 따로 사야 했다면 이제는 한 대에 다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그럼 수업 모드가 실제로 어떻게 도는지 구성 요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한번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컨테이너를 띄워라가 아니라 이 서비스를 3개 띄워 라고 말합니다. 명령을 내리면 매니저 노드가 그것을 받아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 서비스는 다시 태스크로 쪼개지고 각 태스크가 워커 노드 위에서 컨테이너로 실행됩니다. 핵심은 수험이 그 숫자를 늘 지켜본다는 점입니다. 3개를 원했는데 하나가 죽으면 수험이 곧바로 새 컨테이너를 띄워 다시 3개를 채웁니다. 가게 매니저가 항상 직원 3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이 빠지면 바로 한 명을 더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요청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라우팅 메시입니다.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모든 노드를 하나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가 똑같이 80번 포트로 요청을 받습니다. 손님이 어느 노드로 들어오든 상관없습니다. 라우팅 메시가 한가한 곳을 찾아 알아서 일을 나눠줍니다. 큰 매장 입구가 여러 곳이어도 안내 직원이 손님을 빈 계산대로 고르게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클러스터를 만드는 길은 단순합니다. 첫째, 이닛으로 첫 노드를 세우고, 둘째, 조인으로 다른 서버를 합치고, 셋째, 디플로이로 서비스를 올립니다. 이 3단계면 됩니다. 이제 오늘 다룬 내용을 한 줄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바뀌지 않는 읽기 전용 패키지였습니다. 컨테이너는 그 이미지를 실행한 격리된 하나의 프로세스였습니다. 컴포즈는 여러 컨테이너를 한 파일로 묶었고 스웜은 원하는 상태를 선언하는 클러스터였습니다. 이미지에서 컨테이너로, 다시 컴포즈에서 스웜으로 4단계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음 발걸음은 쿠버네티스입니다. 오늘 익힌 성원형 방식을 더 큰 규모로 확장한 도구입니다. 오늘 흐름을 잡으셨다면 그쪽으로 가는 길도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십시오.